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부대변인과 뉴미디어 팀 단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정당 관련 일을 했고 총선, 대선, 지선까지 총 3번의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셔츠도 지난 지방선거 때 입었던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천시받는 여의도와 국회에서 보수 우파로서의 자부심과 또 애당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애당심을 바탕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 이후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추락해왔습니다.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워낙 엉망으로 하고 있기에 이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새누리당 때부터 그랬습니다. 투표율을 한번 볼까요? 젊은 세대는 이미 자유한국당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선이 탄핵 직후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젊은 세대의 한국당 혐오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은 여전히 한국당에 비판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중장년층의 지지율만 가지고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빨갱이 정당은 안 된다는 그 반공의 기치에서 벗어나 좌든 우든 나름대로 선택을 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한국당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당은 왜 자꾸 욕을 먹을까?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까? 왜 모든 이슈에서 항상 지기만 할까?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당직자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3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정체성,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혹시 한국당의 선거 공약집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 선거였던 지방선거를 한번 살펴보죠. 한국당은 공약집을 발간하고 173개에 달하는 공약을 실었습니다. 무려 173개입니다. 굵직한 공약,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약 한두 개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텐데 무려 173여 개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수많은 분야와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다른 정당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공약은 없습니다. 대개가 쟤들 이만큼 퍼주니까 우리는 이만큼 퍼주겠다는 식입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한국당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공약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맨날 좌파 정당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공약들을 싣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미래, 국민들의 생계를 고민한다면 내놓을 수 없는 공약들을 쟤들도 내놓으니까 우리도 내놓는다는 식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다 최저임금 올리겠다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자는 당내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파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더 이상 숨지 말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큰 주목을 끌었던 홍준표 후보마저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 문제의식을 제기한 당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비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의견의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민생을 경시하는 정당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너도 나도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말하니까 우리도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를 외면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선거는 원래 이렇게 치르는 거다,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최저임금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이야기가 나오면 몸소리를 치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범좌파 진영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외칠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1%나 됩니다. OECD 중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폐업률은 무려 87.9%이랍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자는 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굶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동네에서 작게 장사하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갑이 아닙니다. 20%의 자영업자들이 연소득 1,000만 원도 안 되는 89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알바 겨우겨우 쓰는 전국 편의점 사장님들의 평균 월급은 13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소리는 이런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소리입니다. 아니, 알바가 사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 왜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무려 29.1%나 올린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신나간 정책이었죠. 2019년 현재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103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었고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과 상승률은 이미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민경제, 서민경제 파탄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서민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이나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은 어떤가요? 경제 하위층의 소득이 17.7%나 줄었고 1분위와 5분위, 즉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이래 최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부터 굶어 죽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당은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도 최저임금 10,000원을 이야기했으면서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한국당 주도의 정부 비판에 그 누가 진정성을 느끼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보수 철학에 자신이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그 누가 이런 정당을 믿고 표를 주겠습니까? 다른 정당들이 주도하는 퍼주기식 정책 남발, 무책임한 공약 남발에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것, 소신있게 보수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내보이는 것, 이런 책임감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들의 사업 활로에 도움을 주는 감세와 탈규제 정책만 내세워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한다? 여론이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걸 설득하고 뜯어고치는 게 바로 정당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당들을 향해 퍼붓는 비판들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이 바뀌고 어줍지 않은 대중영합주의로 표를 챙기려고 드는 것은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길도 아니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알파고 유행한다고 바둑 기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앉히는 그런 결정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생기게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할 이유가 없는 정당입니다. 뭐 하는 정당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민주당이라는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사람들만이 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권자들에게 차악이 아닌 최선의 정당으로 거듭날 때, 즉 유권자들의 정치 철학과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 거듭날 때 비로소 그때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생길 겁니다. 한국당이 욕먹는 이유 둘째, 이미지, 즉 욕먹는 짓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구나. 정말입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어떻든 다 꼰대들이고 다 욕먹을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욕먹을 짓을 하면 바로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나갑니다. 영상 기자들이 마치 저격수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가 말실수를 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들은 모든 장면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꼭 그런 순간들만 기다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찍힌 영상이나 사진은 조롱하는 듯한 배경음악이 깔린 영상이나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로 보도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고 이미 꼰대로 이미지가 정착된 한국당과 관련된 네거티브 뉴스들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그저 나쁜 모습들만 담아내서 대중들의 정치 혐오를 자극하는 이런 기레기들이 넘쳐나는 게 지금 언론 환경입니다. 다른 정당 행사를 가보면 사실 한국당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꼰대 정치인들이 꼰대짓을 합니다. 가끔 말실수도 나오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갑질도 합니다. 종종 보도되는 친여권 정치인들의 성희롱 뉴스, 갑질 뉴스, 심지어는 음주 폭행 뉴스 등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소식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똑같은 꼰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다른 정당이 하면 적당히 넘어갈 일들도 한국당이 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침소봉대하고 보도를 합니다. 사실 한국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날 언론이 좌편향되었다, 여론이 좌편향되었다 징징거리기만 하고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전략을 짜고 긴장을 할 생각들을 안 합니다. 기자들 카메라가 보이면 한 번 더 조심하고 정신줄을 꽉 붙잡아야 하는데 이런 긴장감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하는데 폰 보고 있고 졸고 있고 어그로 끈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 화났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대하고 제가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만한 정당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뉴스거리를 던져줍니다. 제발 긴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아는데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할 겁니까? 이기고 싶으면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세요. 청년들 눈에 한국당 정치인들은 어느 회사에나 한두 명쯤 있는 그런 불쾌한 상사들 같은 이미지입니다. 남들에게 일이나 떠넘기고 갑질과 막말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꼰대들 말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카메라가 보이면 기자들 앞에서라도 좀 긴장을 해주세요. 한국당이 욕먹는 이유 셋째, 인력구조.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사무처 직원과 정치인들이죠. 조금 헷갈리실 테니까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사무직을 보는 직원입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정당에 주는 돈으로 고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반면 정치인들은 한국당에 소속되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저 같은 당직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정치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정치인들은 정당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원봉사인 셈이죠. 물론 순수한 봉사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서 무급으로 일하는 직무 수행에 가까운 겁니다. 국회의원은 돈을 받습니다. 국회로부터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죠. 기본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 비전,
이런 걸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일하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무처 직원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상당수가 준공무원 개념으로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자기 자리 보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이 앓고 있는 이 매너리즘 문제를 그대로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직된 노동 구조를 가진 사무처는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로 사무처 직원 뽑아서 연공 서열에 따라 직급 나누고 인사이동으로 부서 뺑뺑이 돌립니다. 저는 주로 당 홍보국과 일을 많이 했는데요. 홍보국에 있던 직원이 어느 날 과학기술 분야에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이동하는 경우도 봤고, 홍보에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이 홍보국으로 인사이동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조차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데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디자인은커녕 포토샵조차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 홍보국에 들어와서 부랴부랴 카드 뉴스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자유시장을 이야기하고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이 정작 노동유연화가 안 됩니다. 각 분야, 특히나 지적을 많이 받는 홍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공채를 뽑아서 직원들 부서 뺑뺑이 돌리는 걸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집단과 경쟁하고 싸우는 입장에 있는 정당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비정규직이건 특채건 일단 각 분야에 역량이 있는 인재들 데려와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줘가며 유능한 인재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치인 분야는 어떨까요?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위원, 무슨 위원장, 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위원회들이 자꾸자꾸 생기고 쓸데없는 직책이 양산됩니다. 결국 명함 하나 파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정말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까요? 일단 하나 확실한 건 당에서 직책을 줘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못하면 해임을 하는 등 인사 고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당직을 주는 정당도 그냥 명함 파라고 주고 있고, 직무 수행은커녕 상호 견제하고 온갖 협잡지를 통해 흔히 사내 정치라 생각되는 그런 짓들만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통제도 잘 안 되고 일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또 뉴미디어팀 단장으로 일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때 자유한국당이 잘 나가던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 시절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줄을 많이 섰습니다. 당직을 주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엘리트들도 많았죠. 지금은 어떤가요? 탄핵 정국 이후 인적 자원이 엉망입니다. 여의도 언저리에서 떠도는 것 말고는 할 것 없는 백수 같은 사람들만 허다합니다. 이러니까 당의 실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당직을 줘야 합니다. 유력 인사들 옆에 줄 서고 맨날 행사나 집회 가서 소리나 지른다고 해서 당직 주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직무 수행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당직을 주고, 당직을 줬으면 확실히 인사평가를 해야 합니다. 잘하면 더 높은 직책으로, 못하면 해임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인센티브도 디센티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함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력 없는 정당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 정말 심각합니다. 단순한 진영 싸움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같은 종이호랑이 같은 모습으로는 정권 교체는커녕 다음 총선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지지자들이 외부적으로 힘을 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지지자들이 나서서 질책을 해줘야 합니다. 홍빠니, 황빠니 하면서 심지어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모든 걸 진영의 싸움으로 바라보고만 있는데, 누가 당권을 잡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격려를 하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 있는 비판을 하며 고쳐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 우파의 경우 시민사회 기반이 너무나 약합니다. 지지자들이 정치활동에 소극적이죠. 좌파는 어떤가요? 엄청난 수의 시민단체들이 정당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위해 압력도 행사하고 지원 사격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지자들조차 맨날 한국당 뭐하냐 욕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정당의 방향을 잡아주고 정당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 편을 위해 같이 싸워주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 후원을 하든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지지를 보여주고, 또 정치인들이 소신 발언했다가 범좌파 세력에 의해 공격당하면 이를 감싸고 지켜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내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 어쨌건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으면 그 대의를 위해서라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료로서 응원해줘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가 필요합니다. 좌파는 수많은 병사들이 장수들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저 뒤에서 장수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싸울 병사가 없다는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매번 지고 있는 것, 매번 욕을 먹는 것, 보수 우파가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어느 특정 집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해결책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저와 당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한국당에게, 언론에게, 여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임을 회피할 여유가 없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